그림책을 선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아이가 읽기 좋아하는 것으로, 그리고 아이의 수준에 맞는 책으로, 그리고 교사가 욕심을 부리지 않고 하나나 두 개 정도의 요소를 가르칠 수 있는 요소를 포함한 책이면 아이가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 선생님이 세밀하게 고른 여러 가지 책을 아이에게 제시를 한 다음에 그 책을 아이가 선택하게끔 자기 주도성을 주면 그 책을 가지고 수업하는데 굉장히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그림책 지도 단계 중에 선생님이 어떤 안내를 하면 아이에게 그림책을 잘 지도할 수 있고, 또 그리고 그 아이가 그 그림책을 통해서 한글 읽기를 수월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생님들이 그렇게 고민하신 책을 선택을 하셨으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은 한 아이만을 위한 픽처 워킹이라고 픽처 워킹 단계입니다. 픽처 워킹 하면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말 그대로 픽처, 그림의 워킹, 그대로 산책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림책에 있는 표지와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의 그림들만 가지고 그림을 보면서 아이랑 산책을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글씨를 못 읽는 아이가 그림책을 보는 것을 보면요, 그 아이가 그림책을 넘기면서 글의 내용과 그림책의 내용과 다르게 아이 스스로 혼자 내용을 지어서 말하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그림에 있는 내용을 정보를 가지고 스스로 만들기도 하는데요. 이 픽처워킹은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쭉 아이와 한 장 한 장 그림을 넘겨가면서 아이와 그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픽처워킹의 좋은 점은요, 이야기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림에 나와 있는 그림 속의 내용들을 아이랑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아이가 모를 거라고 교사가 생각하고 있는 낱말들에 대해서 아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이 책에 대한 정보를 조금씩 주는 겁니다. 그냥 처음부터 아이에게 그림책을 읽으라고 하면 아이가 굉장히 두려워하거나 어렵게 느낄 수 있지만, 이 픽처워킹 단계, 그림 소개하는 단계를 거치면 아이가 굉장히 수월하게 읽는 모습들을 제가 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픽처워킹을 하실 때는 아이에게 익숙하지 않는 단어들이 무엇인지 미리 알았다가 그림을 넘겨가면서 이게 뭘까? 또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아이들에게 그리고 그 아이가 그거에 대해서 대답하지 못했을 때 선생님이 적절한 정보를 주시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책 소개하기에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경우냐면 아이의 글 읽는 능력이 굉장히 낮아서 아이가 잘 못 읽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책을 그림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여러 차례 책을 먼저 읽어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그림으로 가서 이렇게 읽어주면 되는데요. 이걸 여러 번 반복을 하는 동안에 선생님이 먼저 읽어주는 횟수를 조금 줄여주면 아이가 쉽게 그림에 익숙해질 수 있는, 이 책에 익숙해질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 픽처워킹이라는 거를 계속 이렇게 단계로 하다 보면 아이가 좀 잘 읽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잘 읽는 경우에도 그냥 앉혀놓고 아니야, 픽처워킹 해야 돼, 그림책 소개해야 돼 하면서 그림을 읽지 마시고 그냥 아이에게 그 그림책을 먼저 주신 다음에 그 아이가 혼자 스스로 그림을 쭉 훑어보면서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가 전개될 건지에 대해서 아이 혼자 말해보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에 아이가 좀 읽기 능력이 부족한 아이에게는 교사의 적극적인 안내가 필요하고, 아이가 스스로 읽기가 잘 되는 경우에는 아이에게 주도권을 좀 넘겨주는 그런 과정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아이가 책 읽는 경우가 많아지고 익숙해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빨리 읽어보고 네 얘기가 어떤 것인지 네가 생각한 것을 말해줘 라고 대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픽처워킹이 자세하게 끝나면요, 아이가 새로운 책을 읽는 데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먼저 아이가 그 그림에 대한 내용들도 파악을 했고 어떤 흐름으로 갈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는 바로 교사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새 책을 처음 읽어보는 단계입니다. 그동안 아이가 읽는 동안 선생님은 옆에서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요. 수준이 낮은 경우, 읽기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아이에게 손가락을 짚으면서 읽게 해주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끔 읽기를 어려워하는 경우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글자를 빼면서 읽거나 글자를 추가해서 읽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있었습니다 라는 경우를 있습니다 이렇게 읽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아이에게 이게 몇 글자인지 확인도 해주고,
그리고 그것이 5글자일 때 어떤 글자가 빠졌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볼 수 있도록 손가락으로 짚고 읽게 합니다. 근데 주의하실 점은 아이가 어느 정도 읽게 되면 손가락으로 짚는 이 단계를 빼주셔야 됩니다. 계속 읽어서 이게 습관이 되면 안 되고요. 낮은 경우에만 이 방법을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새 책을 읽을 때는 아이의 읽기 수준에 따라서 조금 교사의 도움이 달라지게 됩니다. 읽기 수준이 가장 낮은 경우에는 아이에게 고칠 것을 명확하게 말해주거나 새로운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음을 모르는 경우에는 아이에게 연음을 읽지 않고 잇엇입니다. 이렇게 잇엇습니다. 이렇게 읽을 때는 아이에게 연음을 해줘야 된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알려주어야 됩니다. 특히 어떤 경우에 리을 발음을 못한다거나 받침이 틀렸다거나 그런 경우에도 그 새로운 정보를 그때그때 적시해 주셔야 됩니다. 읽기 수준이 중인 경우에는요. 아이가 알고 있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바탕으로 해서 읽기를 시도해야 됩니다. 아이가 읽을 때 네가 읽은 이 부분이 말이 될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 라고 이렇게 해주고요. 다시 한번 읽어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말이 되는지 생각해 보자 라고 아이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읽기가 너무 낮은 아이는 이런 질문조차도 대답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는 아이에게는 이런 질문들을 던짐으로써 아이가 새롭게 자기 스스로 읽어볼 수 있도록 시도해 볼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읽기 수준이 좀 좋은 아이들은요. 선생님이 가급적 오류를 교정하거나 질문을 하는 것을 통해서 아이가 읽는 것을 이렇게 읽기의 흐름을 끊기지 않게 해주셔야 됩니다. 조금 잘 읽는 아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선생님이 중간에 질문을 한다거나 오류를 수정해 주는 것이 오히려 아이의 읽기 유창성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읽기 수준에 따라서 교사가 도움을 다르게 해야 된다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새 책 처음 읽기를 하고 나면요. 책을 한 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난 다음에 하셔야 될 일은 선생님이 아이와 그 책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그 전 단계에는 그림책에 있는 문장의 글자를 읽는 데에 집중을 했다면 이 첫 번째 읽기 후에 대화 나누기에서는 그림책에 있는 의미에 집중을 하는 단계입니다. 이야기가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아이하고 앉아서 대화를 해봅니다. 그림책에 나왔던 그 인물이라던가 사건에 대해서 어떤 점을 느꼈는지, 그리고 그런 경험이 아이도 같이 가지고 있었는지, 아이의 생각은 어떤지에 대해서 그림에 대해서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그림책에 나온 이야기가 아이와 충분히 이야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면 다시 한번 읽기가 말하기처럼 들리는지 확인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아이가 더듬더듬 읽다 보면 이것이 하나의 문장 또는 말처럼 들리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다시 한번 읽어보게 한다거나 읽기를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는 방법들을 안내를 해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책을 읽고 난 다음 책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고 아이가 어려워하는 부분을 자연스럽게 읽어본 다음에는 다시 한번 이 유창성을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책을 한번 쭉 읽게 해주면 아이가 맨 처음 읽을 때보다 두 번째 읽을 때 굉장히 자연스럽게 또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읽으면 되게 한 세션이 끝나는데요. 이렇게 읽고 난 다음에 아이와 함께 다음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을 맞이했을 때는 두 번째 읽기를 들어가는데요. 이걸 반복 읽기라고 표현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며칠 지나서 또는 하루가 지나서 또는 며칠이 지나서 아이를 만나게 되면 아이는 어제 배웠던 또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잊어버리고 옵니다. 그럴 때 두 번째 읽을 때는 선생님이 조금 더 다른 안내를 해주시면 아이가 수월하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을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선생님이 다시 두 번째 만나면 책 제목만 읽어주고 그 내용은 아이가 읽을 수 있도록 지난번에 읽었기 때문에 너가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가 읽을 수 있도록 선생님이 도움을 줍니다. 저도 그림책을 아이랑 읽어보면 아이가 쉽게 읽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더듬거리면서 읽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부분은 굉장히 아이가 빠르게 읽고 자연스럽게 읽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좀 익숙한 부분이 선생님이 발견이 되시면
노트에 적어 놓으셨다가 관찰에 기록을 하셨다가 그 부분은 아이에게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이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 하고 빠르게 읽도록 지도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책 읽기가 끝난 후에 실수에 대해서만 가르치지 마시고 아이가 성공한 부분에 대해서도 가르쳐야 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수업 같이 나누고 아이들 수업하는 동영상을 이렇게 가끔 관찰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수업하다가 이렇게 옆에다가 관찰 기록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몇몇 선생님들은 아이가 틀릴 때마다 막 옆에다 적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집중해서 그림책을 읽다가 그 선생님이 이렇게 적는 그 부분을 보면서 아이의 자신감이 점점점 떨어지는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적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적을 때 성공할 때 아이가 못 읽었던 지난 시간에는 리을 받침을 못 읽었는데 이번 책에서 리을 받침을 읽었을 때는 적어주시고 그것을 아이에게 꼭 피드백을 주시라는 거. 그래서 이건 못 읽었고 이번에는 이런 글자를 못 읽었어 이렇게만 얘기하실 게 아니라 네가 지난 시간에는 이 글자를 못 읽었는데 이번에는 이 글자를 읽게 했어 이렇게 성장을 했어 라고 구체적으로 아이에게 피드백을 주시면 아이가 자존감도 높아지고 자신감이 있게 잘 읽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수에 대해서만 강조하지 마시고 아이가 성공한 부분에 대해서 꼭 이렇게 피드백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읽을 때 어휘학습을 그러니까 낱말의 뜻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시간에는 글자 읽는 데 좀 에너지를 썼다면 선생님들이 두 번째 읽으면 마음이 달라지십니다. 어느 정도 아이가 읽기 시작하면 이제 막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막 이렇게 낱말에 좀 집착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런 경우에도 아이가 글을 읽으면서 스스로 그 낱말의 뜻을 파악할 수 있게끔 그런 기회를 주셔야지 아이에게 하나하나씩 묻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선생님이 물었을 때 대답을 못했을 때는 아이가 갑자기 그동안 올려왔던 그 자신감이 한꺼번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휘학습에 대한 욕심을 조금 버리시고 아이가 글 읽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번째 읽기가 끝나면요. 아이가 아이랑 같이 읽었던 책을 책상자에다 넣도록 합니다. 책상자 하면 굉장히 좀 뭔가 좀 책상자가 뭘까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책상자는 그냥 별거 아니고요. 그냥 아이와 저희가 읽은 경험이 있는 책들을 만들어주는 상자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A4 용지 박스, A4 박스에다가 그냥 상자로 예쁘게 누구가 읽었던 책하고 이렇게 만들어주군요. 그 안에다가 책을 하나씩 쌓아놓는데요. 그 책이 한 권씩 쌓일 때마다 아이의 자신감도 조금씩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상자는 다음 단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아이에게 처음부터 아이가 새 책을 읽었을 때 첫 장부터 끝장까지 잘 읽을 때까지 반복 연습하시는 거는 가급적 피해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이 책상자는 그것을 그 방법을 피하면서 아이에게 반복적으로 읽기에 굉장히 필요한 장치입니다. 아이랑 새로운 책들을 읽어서 이렇게 쌓아놨을 때 가끔씩 책상자에 있는 것을 꺼내서 널어놓습니다. 펴놓고는 오늘 다시 한번 어떤 책을 읽어볼까 라고 아이에게 읽었던 책 중에 익숙한 책을 한 권씩 고르게 합니다.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아이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읽을 때는 제가 기역자, 개미, 강아지 이런 낱말에만 조금 집중을 해서 그 단어만 읽으면 이 책을 그냥 패스. 이거 이 정도는 됐어. 아주 잘 읽었어 하고 이렇게 책상자에다 넣어놨어요. 그러다가 3주 후에 읽었던 책이 몇 권씩 쌓여서 다시 꺼내놓고 우리 예전에 읽었던 이 책을 한번 읽어볼까 하고 읽었는데 그때는 낱말, 크게 써져 있는 낱말만 읽던 친구가 다른 글자들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그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는 걸 알고 나서는 되게 뿌듯해하면서 저랑 하이파이브를 하고 막 즐거워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이렇게 아이가 조금 시간을 두고 다시 반복해서 읽어보는 그 경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저처럼 이렇게 성공 경험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다시 익숙한 책을 펴놓고 읽었는데 아무것도
예전에 잘 읽었던 그 글자도 못 읽는 경험도 사실은 있어요. 그때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고 그때 이런 글자를 읽을 수 있었어. 다시 한번 읽어보자 하고 그렇게 반복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아이가 글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생님과 아이가 이 수업을 하면서 지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에 의욕적으로 시작을 했다가 선생님이 지쳐서 또는 아이가 지쳐서 관두면 이 아이에게는 실패한 경험만 하나가 더 쌓이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 아이와 적절한 속도를 가지시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잘 읽게 다시 읽었는데 아이가 어느 정도 잘 읽잖아요. 그러면 그 책을 가지고 꼭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유창성을 키워주는 부분인데요. 저는 아이랑 그림책을 읽을 때 대부분 그 옆에다가 녹음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읽었던 그 소리와 아이가 읽었던 소리와 이번에 읽었던 또 다음번에 읽었던 것을 아이하고 들려주거든요. 그럼 아이가 자기 목소리를 들었을 때 처음엔 굉장히 반응이 이게 내 목소리예요 막 이러면서 그러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이가 자기가 얼마나 잘 읽게 되는지를 스스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선생님이 막연하게 너 정말 잘 읽는다, 지난번보다 많이 나아졌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아이의 목소리, 자기의 목소리를 스스로 들려주면서 빨라지고 정확해지고 많은 부분을 읽게 되었다는 걸 아이가 확인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이에게 네가 읽고 있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 하고 들려주고요. 그리고 나서 꼭 이런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림책의 읽기와 말하기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이건 이렇게 말하는 부분에서 이것처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네가 말하는 것처럼 들리게 한번 읽어볼래? 하고 그런 경험들을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드럽게 읽어보기도 하고 또 문장부에 맞춰서 묻는 문장이라든가 감탄하는 문장이라든가 끊어읽는 문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아이들한테 지도를 해주시면 유창성이 굉장히 향상이 돼요. 남자아이 같은 경우는 게임을 좋아하기 때문에 유창성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제가 게임을 도입한 적이 있어요. 읽기를 늦게 읽는 아이들일수록 그냥 더듬더듬 읽고 거기에 만족하는 경우가 있고요. 선생님들도 지도하다 보면 어느 정도 아이가 더듬거려서 읽으면 그래 이 정도면 됐지 하고 이렇게 좀 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읽기의 최종 목표는 유창하게 읽는 거예요. 그래서 유창하게 읽는 방법을 고민을 하다가 남자아이하고 게임을 하게 됐는데요. 그게 제가 초시계를 썼던 방법이에요. 책 한 권을 읽는 동안 얼마나 걸렸는지 초시계로 재보는 방법도 좋고요. 아니면 아이에게 책의 어떤 한 부분을 지정을 해서 그 부분을 읽게 한 다음에 초시계를 재고 몇 초 읽었는지 옆에다 기록을 해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또는 아이가 유창하게 읽었을 때 그 부분을 다시 읽게 하고 난 다음에 기록을 재면 아이가 굉장히 그 도전의식이 생기면서 빨리빨리 읽는 경우가 빨리빨리 읽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유창성이 좀 길러지니까 그런 방법도 한번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림책 지도할 때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생님이 열심히 지도를 하시는데 사실은 이 그림책 지도로 그림책을 통해서 아이가 빨리 글씨를 읽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학교와 가정이 이렇게 연계되면 굉장히 효과가 높은 거를 저희가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그냥 엄마한테 전화해서 어머니 우리가 이렇게 아이하고 그림책을 읽고 있는데 어머니도 관심 가져주세요. 이 방법도 사실 효과는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오늘 제안해 드리고 싶은 방법은 어머니하고 아이의 수업을 직접 한번 보여주시는 경험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머니에게 이런 그림책 지도 방법을 같이 좀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이런 순서대로 지도를 한다거나 또는 아이에게 읽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시는 그래서 어머님과 상담이 꼭 필요하다는 거. 그냥 단순히 아이에게 전화해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읽고 있으니까 어머니 관심 좀 가져주세요. 이렇게 막연하게 어머니한테 얘기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가정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선생님이 안내를 해주시면 어머님도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어머님께 그냥 전화만 하면 어머님이 어떻게 지도하실지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안내해 주시고 같이 확인하시고 그렇게 가정하고 연계하면 더 짧은 기간 내에 아이가 더 즐겁게 글을 읽는 것을 봤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림책 지도 팁입니다. 마지막 정리인데요. 읽기 지도를 할 때 선생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면 안 됩니다.
아이에게 주도권을 주고 아이가 성공할 수 있는 경험을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드렸던 방법이 여러 가지 그림책 중에 아이가 선택하게끔, 선생님이 그냥 가져온 책을 가지고 얘야 오늘 우리 이거 한번 읽어볼까? 라는 것보다 여러 권을 깔아주고 너는 어떤 책을 읽고 싶니? 네가 한번 골라볼래? 하는 책하고는 굉장히 아이가 접근하는 마음 자체가 다릅니다. 동기유발 자체가 다른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먼저 선택하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준이 매우 낮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읽어주십시오. 아이가 읽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 그것도 아이에게 고통입니다. 그 시간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선생님이 그냥 반복해서 여러 번 들려줌으로써 아이가 이 책에 익숙해지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단계고요. 그리고 반복해서 읽어준 다음에는 같이 읽어보는 거예요. 그냥 제가 한 줄 읽고 아이가 따라 읽고 그렇게 읽게 해주고 그 다음에 한쪽씩 또는 한 문장씩 번갈아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혼자서 읽게 해주게끔, 이걸 저희가 교육학용어로는 스캐폴딩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처음부터 어려운 것을 제시해놓고 계속 반복해서 연습하기보다는 조금씩 한 단계씩 아이에게 주도권을 넘겨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결국에 아이가 스스로 설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수준이 낮은 경우는 아이가 손으로 짚어가면서 읽게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가끔 어떤 선생님들이 이렇게 손으로 짚는 게 습관이 되니까 아예 처음부터 손으로 짚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 경험에 의하면 아이에게 처음에는 손으로 짚게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지났을 때는 손을 떼고 그리고 읽게 해주는 것도 중요한 팁입니다. 그리고 한 권의 책을 반복해서 읽는 거 중요하죠. 근데 여러 번 강조드립니다. 한 권의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도록 지루하게 읽기보다는 중요한 포인트만 두고 그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일주일에 다시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또 한 달 후에 다시 한번 읽어볼 때 책 상자에 넣어진 책들을 아이가 읽고 싶은 책을, 다시 읽고 싶은 책을 골라서 읽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5번째는요. 학생의 성향을 파악하여 책을 고르고 읽는 방법을 바꿔보는 겁니다. 제가 쓴 방법은 아니고 제가 아는 선생님은 그동안 읽었던 책을 이렇게 깔아놓고 사탕을 던져서 그 사탕이 떨어진 책을 다시 읽게 하기도, 이렇게 게임화 시키기도 하고요. 가끔 책 안에다가 재미있는 미션지를 넣어가지고 그렇게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얌전하고 선생님 말을 잘 듣는 아이들은 수업을 계속 잘 진행해서 따라올 수 있지만, 좀 아이가 장난꾸러기거나 수업을 금방 지루해하는 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아이는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고르는 방법을 제시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저희 이끼지도 연구회에서 모든 사례가 다 성공한 건 아니었어요. 실패한 사례도 있었고 성공한 사례도 있었는데, 대부분 성공한 사례들을 공통점을 보면 아이의 좌절감은 최대한으로 낮춰주고 아이의 수업 주도권을 최대한으로 높여줬을 때 계속 자신감을 키울 수 있도록 그런 수업들이 굉장히 많이 성공을 했었습니다. 선생님 주도하에 아이가 따라오기보다는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아이의 주도권을 주시면 아이가 적극적으로 수업을 해서 이 수업이 효과적으로 아이가 읽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될 것 같아요. 마지막입니다. 선생님의 꾸준한 기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건 제가 말씀드리지만 많은 노력과 시간과 그리고 선생님의 정성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이가 읽을 때 옆에서 기록한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 기록이 아이의 성장 기록이 되어서 그 아이가 어떤 부분을 힘들어하고 어떤 부분에서 성장할 수 있었는지를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꾸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아이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리고 지도 포인트를 확인하면 다음에 새로운 책을 정할 때 그 기록을 보시면 다음에 어떤 책을 정해야 되고 어떤 수준에 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애매하게 아이가 많이 성장했다 이렇게 아시면 다음에 이 아이에게 정확한 정보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꾸준하게 기록하시고 세밀하게 기록하셔서 아이에게 정보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